이런 그 뉴스 브리핑 같이 자 오늘 어느 한쪽을 까면 오늘 저 안철수 국민의당 벌어지고 있는 김수민 스캔들 좀 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좀 깠습니다. 자 이러면 또 새누리당을 까야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개만 까고 나면 오늘 또 댓글에 올라옵니다. 황장수 너는 그래도 비교적 양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똑같은 놈이구나. 진영 논리로 가지고 철저하게 세상을 바라보구나. 뭐 이럽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을 또 깔 건데요. 자, 새누리당을 또 살살 까고 야당을 아주 죽도록 깐다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전 대표들 까는 거 한번 보시고 또 새누리당에 자기 대표하는 사람 까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한때 대통령 척근들 깠다가 저도 완전히 십상시 되고 욕 엄청 먹은 사람인데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그 사람들 깐 거는 유병헌 문제 처리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좀 이게 대통령 주변에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해서 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그런 기회가 와도요 또 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힘있고 센 쪽은 전부 저를 싫어합니다. 대기업까지요. 여기저기 다 까지요. 대통령 후보 척근들 다 까지요. 나중에 이제 누가 대통령 돼도 황장수는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할 줄 모르겠는데 저 손볼라다가 저 손볼란 사람이 먼저 죽을 수가 있으니까 하물며 좀 조심하길 바랍니다. 저도 뭐 쉽게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새누리당 좀 까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총선 참패 두 달에 여지부동이다. 요지부동이 아니라 한문으로 여지부동이다. 여당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 혁신 무소속 복당 문제는 밀봉에 두고 자리 나눠 먹기에 열중한다. 이 자리를 어떻게 나눠 먹는 거냐면 여당 몫으로 8개 상임위원회를 새누리당이 할당받았는데 그 중에 5개 상임위원회에 지금 전반기 이번에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임기를 위원장 임기를 2년짜리인데 1년씩 쪼개서 나눠가지고 심지어 이 어떤 위원회는 법사위원회 등은 전반기에 할 거는 권성동이 1년, 여상규가 1년, 그 다음에 홍일표 의원이 후반기에 맡기로 1년, 1년, 2년 이 하반기 거를 벌써 자기들끼리 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2년짜리 상임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이나 더 나아가서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한 이 부분을 1년하고 그만두고 1년하고 그만두고 또 이 하반기에는 전반기하고 다른 틀에서 또 정해야 될 건데 너가 1년 1년씩 해라. 나는 그때 뒤에니까 이자 붙여서 2년 하겠다 이럽니다. 참 끼가 찬 일 아닙니까? 이거는요 여당이지만 배락 낮은 일입니다. 자 상임위원장 하면 왜 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일하고 싶은 욕심에서 한다고 봅니까? 아니 국회의원 월급밖에 안 받는데 같은 월급 받고 일 하나 더 하겠다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칭찬할 줄 모르겠는데요. 이유가 있지요. 뭔가 생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눈에 확실히 보이는 생기는 거는요. 국회 상임위원장에게는 매달 6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고 당연히 어디에 얼마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쌈짓돈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이 수사를 받게 된 한 사람이 돈을 갖다가 이거 뭉터기로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받은 그 돈을 갖다 뭉터기로 집에 갖다 줬다. 그래서 어떤 돈의 출처가 거기서 나왔다라고 조사 중에 해명을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죠. 자, 생활비로 갖다 줬다라는 분이 나왔죠. 뭐 그분 이름은 뭐 찾아보면 오니까 이야기를 안 하랍니다. 그분이 뭐랬는가 하면 운영위원장 통장으로 특수활동비가 들어와서 그걸 전부 현금화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만 있겠습니까? 상임위원장은 후원금 모금 한도를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이 수십 개고 거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또 기업체라든지 각종 단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예산결산위원장이라든지 국토교통위원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예산을 또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지역에 예산 갖고 가기가 엄청 좋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이해관계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로비가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요, 한마디로 상임위원장을 했을 때 좋은 게 그만큼 많고 짭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나눠가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여당의 원로들은 지금 새누리당이 너무나 무감각한 데서 놀라고 있다. 총선을 이렇게 참패하고도 참패에 대한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백서를 대충 작업을 다 해놓고도 만들지를 완결을 못 짓고 있다지 않습니까? 왜? 백서 내용 가지고 또 님이랑 내미랑 하면서 책임 싸움을 벌일까 봐요. 자, 그래서 여당의 원로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조용히 안락사를 할 것 같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8월 9일날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데 친박은 당권을 재접수하려 하고 자수하던 최경환 전 부총리는 활동을 재개해서 당권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지금 참패 2달이 됐는데요. 총선 참패 안면 몰수가 도를 넘었습니다. 비대위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뭐 누가 비대위원을 하는지, 비대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언론에 안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언론조차도 새누리당 비대위를 앞에 혁신이란 말을 붙였지만은 취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중진 의원들은 위원장 나눠먹기에 급급을 합니다. 자, 친박은 이미 책임론은 다 벗어버리고 당권을 향해서 이 새몰이만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래가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 보면 총선 전에 40% 이상 넘던 당 지지율이요 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데요. 반기문 하나로 그냥 히트를 치겠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는 참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신임 사무총장에 우윤건 전 의원이 임명되었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박형준 정의화 전 의장에 의해서 임명된 사무총장이 안내를 했는데요. 이제 어제 개원이 되어서 오늘 새로운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 사무총장이 우윤건 씨입니다. 이분은요, 지난 그 19대까지 국회의원을 하셨고 지난번에 이제 이 낙방을 했죠. 이 광양 곡성 구례에서 3선을 했는데 이번에 그다지 그리고 이 더민주의 원내대표를 했죠. 그런데 지난번에 국민의당의 돌풍에 밀려서 낙선을 했는데 자, 이분은 대표적인 개헌주의자입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 뭐 장관급쯤은 되죠. 근데 국회 사무총장을 임명한 배경에서 왜 하필이면 온건한 합리주의자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대표적 야권의 개헌론자를 국회 사무총장으로 했을까요? 정세균 의장은 어제 20대 국회 개회사에서 뭐 개원사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본인 임기 2년 동안 개헌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이면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현행 헌법이 30년이 된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끊을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할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이 역할로서 개헌을 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19대 국회 때 정의화 의장도 개헌을 바랬고 여야의 김무성 대표부터 이재호부터 야권의 우윤건 의원, 김한길 등 수많은 사람이 개헌을 하려 했지만은 박 대통령이 반대해서 잘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새 국회 출범 스타트에
개헌이 지금 공론화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내년 어차피 대선으로 가게 되면 2017년 개헌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즉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현재대로의 대통령 직선제를 하려고 그러겠죠.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국방 외교는 대통령이 하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내치는 이원집정부 하에서 총리가 하고 또 국회의원들은 현역 의원들이 겸임한 장관은 현역 의원들이 겸임하는 그런 형태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려고 할 겁니다.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조사에서는 지난 19대 때 250명이 이원집정부제 개헌, 오스트리아식 개헌을 원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면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개헌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이 또 개헌론자인 정세균 의장이 국회 첫 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갈등을 통합하기보다는 방조하거나 부추겨왔고 남북대결, 좌우대결, 동서갈등, 빈부격차를 부추겨왔는데 20대 국회는 여기에 대한 반성을서 출발해야 되고 갈등과 차별, 분열, 불공정을 다 녹여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한 이후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우윤근 전 의원으로 됐다. 이렇다면 이제 정세균 의장이 개헌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행보를 했다는 겁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도 정세균 의장이 개헌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나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는 개헌을 시도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5년 단임제를 30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게 드러났다. 민주화가 발전될 것 같으면 권력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를 상호 협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개헌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내각제 같은 것도 논의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헌법만 다뤄서는 안 된다. 선거법까지 한꺼번에 다루지 않으면 실질적인 개헌의 효율이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광범위한 논의를 해야 된다. 즉 대통령 제도만 고칠 게 아니라 선출 제도만.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제도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대선거구제를 해서 다당제를 지향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서울의 선거구가 뭐 한 50여 개다. 이렇다면 이 50여 개가 넘는 서울의 선거구를 한 10개 정도로 해서 한 선거구에 1등부터 5등까지를 당선시키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당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 전에 서둘러야 한다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질문에 의원들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가요 초장부터 개헌을 향해서 굉장히 이렇게 내몰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뭐냐. 작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명확하게 개헌 불가였는데요. 작년 중반기쯤에 홍문종 의원이 최경환 등 친박 실세 총리 그리고 반기문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꺼냈다가 쏙 들어갔죠. 그런데 청와대가 그때는 이전에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을 때처럼 굉장히 나무르지 않고 가만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가 이제 말이 되어 가니까 전임 대통령이 그런 것처럼 개헌에 대해서 슬그머니 방조하거나 또 실제로 개헌을 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지금 개헌에 대해서 최근에는 입장이 없었습니다만 친박 비박이 다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엎드려 있었으니 개헌 이야기하면 맞아 죽을까봐 말을 못하지만은 자, 박 대통령이 만약에 퇴임 이후에 또 다른 직선제 대통령을 뽑게 되는 부분은 내가 불편하다.
그래서 나도 개헌을 원한다라고 만약에 입장을 갖다가 선회하면 개헌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있고 박 대통령도 실제로 여러가지 이해관계상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친노만 빼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한 80명만 빼고 220명이 개헌에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 친노 중에 일부도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다 하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나 내각제 개헌으로 이렇게 바뀔 거 아니냐. 최근에 주요한 보수 언론도 개헌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주요 언론들은 개헌을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부의 입장은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좋다라고 정해놓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휴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남북 간의 분단 상황이나 대결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일사불란한 카리스마 있는 집권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이 권력이 분산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북한과의 대결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안보 때문에 개헌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20대 국회 초반부터 개헌 바람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기존의 여야 구별, 영원한 구별이 의미가 없어지고요. 또 대북 정책에 대한 차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상을 초월한 이합집산, 손잡기, 짝짓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충 서로 비슷한 종자끼리 짝을 지어야지, 예를 들어서 뭐 개로 말하면 그레이트 데인저하고 지화하고 짝을 짓는다고 거기서 출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모여서 개헌을 갖고 짝짓기를 하더라도요, 여태까지 했던 말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해서 국민들 앞에 최소한의 체면은 좀 차려주기를 바랄 뿐입니다.